동양수TV 주간 핫뉴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석, 서다민입니다. 네, 코로나19 소식을 언제쯤 전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번 주 코로나19 확진자가 꾸준히 500명대 안팎을 기록하고 있죠?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수일째 4,500명대를 이어오다 지난 4일에는 600명을 넘어섰습니다. 629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온 것인데요. 100명 이상 세 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지난달 8일 이후 이달 4일 현재 27일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일주일간 상황만 보더라도 신규 확진자는 하루 평균 503.1명꼴로 일평균 500명대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지난 3일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인 지역 발생 확진자는 일평균 477.4명으로 2.5단계 기준을 충족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고 있음에 따라 방역당국은 조만간 추가적인 방역조치 여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이번 주는 특히 트로트 가수 이찬원 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방송가도 비상이 걸렸죠? 네, 지난 3일 이찬원 씨의 코로나19 확진 소식이 알려지면서 방송가는 그야말로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찬원 씨가 현재 다수의 프로그램에 출연 중이어서 프로그램에서 만난 연예인은 물론 상당수의 스태프들까지 자가격리에 들어간 상태인데요. 실제 이찬원 씨의 코로나19 소식이 알려지면서 현재 방송인 붐, 박명수, 서장훈, 이적씨 등은 예정된 생방송과 촬영 등을 취소하고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TV조선은 이찬원 씨가 지난 1일 녹화에 참여했기 때문에 서울 상암동 사옥을 폐쇄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이찬원 씨와 뽕숭아 학당 녹화에 참여해 확진 우려를 샀던 가수 임영웅, 장민호, 김희재 씨 등은 이날 오후 검진 결과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방송가에도 코로나19 확진 우려가 높아지면서 올 연말 각 방송사의 시상식과 축제 등은 최소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말 사태가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고3 수험생들은 예정대로 수능시험을 치렀죠? 네, 지난 3일 예정대로 대학 수학 능력시험을 치렀는데요. 결시율이 13.1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 어느 때보다 정말 힘든 상황에서 시험을 치렀을 것 같은데요. 네, 수험생들은 마스크를 쓴 채 칸막이를 두고 시험을 치렀습니다. 또 일부 수험생들은 음압병실에서 침대 대신 책상을 놓고 시험을 봐야 했고, 감독관들은 방호복을 입은 채 수험생의 뒤에서 시험을 감독해야 했는데요. 특히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수험생들의 경우 생활치료센터 29곳과 별도 시험장 113곳에서 어렵게 수능을 마쳤습니다. 이처럼 올해 사상 처음으로 치러진 코로나 수능은 많은 수험생들을 지치게 했는데요. 그러나 방역당국은 수능 시험장을 통해 코로나19 전파가 이루어졌을지 모르는 상황인 만큼 수능 시험을 끝낸 수험생들에게 집에서 쉴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부분의 수험생들도 밖에서 시험이 끝난 홀가분한 기분을 느끼기보다 집으로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코로나19가 빨리 진정돼야 될 텐데 정말 큰일입니다.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옵티머스 수사를 받던 이낙연 대표실 부실장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요? 네,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A부실장이 서초동 법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는 이낙연 대표 측이 옵티머스 측으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이었는데요.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에 출석해 변호인 참여하에 조사를 받았고 저녁 6시 30분께 식사 후 다시 조사를 받기로 했지만 이후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합니다. A씨는 이후 하루 뒤인 3일 오후 9시 15분께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현재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주변인들을 상대로 사망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싸움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네. 근데 난데없이 박재동 하백이 논란의 중심에 섰어요? 네네. 무슨 일이죠? 네, 박재동 하백이 지난달 26일 경기신문 1면에 윤 총장이 추 장관에게 난 당신의 부하가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고 추 장관이 소원대로 라고 답하는 만평을 올렸는데요. 이것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별다른 그동안에 해왔던 말인 것 같은데 왜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이런 그냥 얘기로만 듣기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요. 박 하백이 그린 만평의 윤 총장 모습이 목이 잘린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풍자라고 하기에는 표현의 수위가 지나치다는 거죠. 실제 누리꾼들은 SNS상에 풍자라고 하기에는 도가 지나치다는 반응과 함께 아무리 만평이지만 산 사람 목을 잘라놓다니 섬뜩하다. 자기 목 자른 그림 보면 기분이 좋을까?
사람 목 잘리는 그림이라니 참 기가 찬다는 등의 반응을 내놨습니다. 네, 살아있는 사람의 목이 잘린 그림을 그리고 이건 풍자다. 이렇게 말하는 게 좀 그렇긴 한데요. 네, 하지만 논란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는데요. 네, 이후에 또 무슨 일이 있었나요? 네, 이번에는 박재동 화백이 지난 2일 윤 총장의 목이 붙은 만평을 그렸는데 목이 붙었다기보다는 잘린 목을 실로 꿰맨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리고 말글에는 붙긴 붙었는데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네. 모쪼록 조심하시오라는 내용이 담겨 있고 윤 총장 맞은편 창 안에는 추 장관이 오른손에 칼을 들고 왼손으로 칼날을 만지작거리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경기신문은 이 같은 논란에 대해 목이 잘린다는 표현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듣는 직책에서 쫓겨난다는 말의 풍자적 표현이라고 설명했지만 누리꾼들은 윤 총장을 2번 죽인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참 나라가 시끄러우니까 별일이 다 있는 것 같은데요. 다음 소식도 있을까요? 네, 마지막으로 짧게 전해드릴 소식은 혜민 스님 소식인데요. 얼마 전 일명 남산뷰라는 자택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혜민 스님이 이번에는 미국 뉴욕 아파트 구매 의혹이 불거지면서 또다시 논란이 됐습니다. 네, 그 미국 뉴욕 아파트라는 것이 혜민 스님 소유의 부동산이라는 건가요? 혜민 스님은 스스로 해당 아파트가 본인이 직접 구매해 소유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는데요. 연합뉴스는 라이언 봉석주라는 인물의 부동산 등기 이력 문서를 분석한 결과 혜민 스님이 지난 2011년 외국인 A씨와 함께 뉴욕 브루클린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 한 채를 약 61만 달러에 사들였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혜민 스님은 연합뉴스에 곧바로 입장문을 내지 않았고 후에 제 삶이 너무 창피스럽고 부끄러워서 솔직히 좀 무서워서 답신을 바로 못 드렸다는 해명만 남겼다고 합니다. 네, 혜민 스님은 그동안 무소유의 중요성에 대해서 널리 전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만큼 무소유가 힘들다는 것을 직접 보여준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혜민 스님과 달리 정말 무소유를 실천하고 가신 분이 있죠. 바로 법정 스님인데요. 법정 스님은 무소유에 대해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혜민 스님은 풀소유를 실천하고 있다는 조롱을 받고 있는데요. 법정 스님의 말처럼 무소유는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혜민 스님에게 남산뷰 주택이나 미국의 아파트는 꼭 필요한 것이었을까요? 이번 주 주간 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